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연남동 빙굴빙굴 빨래방입니다. 엉망이 되어 있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뽀송하게 말려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거기에 배려와 위로는 덤이고 말이죠. 연남동 골목길에 자리 잡은 빙굴빙굴 빨래방. 그곳에는 신기한 다이어리가 놓여 있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고민과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내 깊은 속을 꺼내 보이기도 쉽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빙굴빙굴 빨래방은 다릅니다. 빨래를 기다리는 동안 누구라도 끄적여 놓으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의 고민에 공감하고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뒀습니다. 막 건조된 이불처럼 따뜻하고 온기와 포근한 정이 가득한 그곳. 연남동 빙굴빙굴 빨래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토마토 화분을 두드려 보세요. 진돌이가 구슬프게 울었다. 아내가 죽고 난 뒤부터 장영감 혼자 키우는 하얀 진돗개다. 9살이 된 진돌이는 집에서는 배변을 해결하지 못한다. 주로 마당에서 일을 보거나 산책을 나갔을 때 오줌을 눈다. 장영감은 늘 마당으로 이어지는 현관문을 조금 열어두는데 오늘따라 늦봄 제대로 불어닥친 강풍 때문에 문이 닫히고 말았다. 그래서 몇 시간을 문 앞에서 말 그대로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오도 가도 못하던 진돌이가 잔디와 비슷한 느낌이 나는 장영감의 초록색 이불에 오줌을 누고 말았다.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깊게 잠이 든 장영감은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오줌 때문에 점점 이불이 축축해지자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고 차가워라. 장영감이 눈을 떴을 때 진돌이가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불쌍한 표정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진돌이에게 미안해진 장영감이 얼른 몸을 일으켰다. 진돌아, 여기에 오줌 넣었어? 문이 닫혀버렸구나. 너도 참느라 혼났지. 괜찮아, 빨면 돼. 세탁기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겠냐? 풀이 죽어있던 진돌이는 장영감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꼬리를 힘차게 움직였다. 장영감은 진돌이가 오줌을 눈 이불을 전원 버튼이 다 다른 오래된 세탁기에 넣었다. 세탁기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다시 한번 엄지에 힘을 주어 눌렀다. 그리고 이불 코스로 맞춰서 세탁을 돌렸다.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45분이었다. 장영감의 집은 한밤중에 세탁기를 돌려도 층간소음 걱정이 없는 단독주택이다. 연남동에 위치한 하얀 2층 집. 잘 가꾸어진 잔디가 제법 넓게 펼쳐진 마당도 있고 듬직하고 커다란 철대문도 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지도 40년이 지났다. 처음에 왔을 때는 조용한 단독주택촌이었는데 홍대가 점점 젊음의 거리로 주목받으면서 덩달아 연남동까지 인기가 많아졌다. 이웃들은 대부분 집을 상가로 개조해 1층, 2층을 카페나 캐주얼 레스토랑 같은 상가의 세를 주고 이곳을 떠났다. 그래서 장영감의 파란 대문이 있는 단독주택은 연남동에서 보기 드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되었다. 방이 1층에 3개, 2층에 3개, 6개가 있다. 혼자 살기에는 큰 집이다. 장영감은 진돌이와 둘이 살면서 이사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생전에 유난히 금실이 좋았던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떠날 수 없었다. 마당 테두리에 자리 잡은 목련나무와 대추나무, 감나무, 머루나무, 그리고 대문 옆 화분에 이제 막 꽃망울을 피우려고 하는 봉선화, 장미, 방울토마토까지 아내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었다. 이제 80이 되는 장영감은 혼자서 1층, 2층을 관리하고 마당의 수목까지 관리하는 일이 벅찼지만 먼저 간 아내를 대신해 나무와 꽃을 잘 돌보면 하늘에 있는 아내가 좋아할 것이라고 믿었다. 장영감이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고 리모컨을 들었다. 잠을 깨며 뉴스 화면을 보고 있을 때 통돌이 세탁기가 덜덜 떨며 마지막 탈수를 마치고 세탁 종료 알림음을 울렸다.
장영감은 세탁기 앞에 서서 깽차 소리를 내며 이불을 꺼내 올렸다. 어느 정도 물기가 남아 축축한 상태 그대로 마당으로 가지고 나가 빨랫줄에 널었다. 그 와중에 다용도실까지 따라온 진돌이의 발을 밟지 않으려고 모로 걸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일출 시간이 제법 빨라졌기에 오후까지는 마르겠지라는 생각에 이불을 그대로 걸어두기로 했다. 장영감이 이불을 널고 돌아오자 그제야 안심을 한 진돌이는 감나무 주변에 가서 똥을 누고 발로 흙을 팔팔 긁어댔다. 진돌아, 시원하냐? 진돌이가 장영감에게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짖었다. 쉿, 아직 사람들 자고 있어서 조용히 해야 해. 장영감이 입에 검지를 가져다 대자 진돌이는 짖지 않았다. 아이고, 우리 진돌이가 제일 착하다. 춥다. 얼른 들어가자. 점심시간이 지난 경로당에는 사람들이 여럿 와 있었다. 70세 이상으로 구성된 경로당의 모습은 젊은이의 거리로 유명해진 홍대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 장 선생님, 나 요즘 이렇게 무릎이 시크네요. 전에는 걸을 때만 그랬는데 지금은 앉아 있어도 찌르고 누워 있어도 쑤시고 뭘 먹어야 해요? 홍 여사가 플라스틱 생수병에 담아온 믹스커피를 마시며 입을 열었다. 그러자 평소 장영감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던 우영감이 홍 여사에게 빈잔을 주었다. 의사도 아니고 약사가 뭘 알겠어. 아프면 병원을 가봐야지. 병원 가면 이것 찍어라 저것 찍어라 아주 하루가 다 가요. 장 선생님 약 좀 알려줘요. 장영감이 우영감의 핀잔 섞인 말에 헛기침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다. 이게 단순히 노화인지 연골근의 수명이 다 된 건지 두 가지. 작년에 사고 내서 약국문 닫은 사람한테 선생님은? 우영감이 말을 중간에 툭 잘랐다. 신촌역 앞에서 50년 가까이 약국을 지키던 장영감은 처방전을 잘못 읽고 약을 과다 제조하는 바람에 작년부터 스스로 약사 가운을 벗은 처지였다. 장영감이 헛기침을 몇 번 하고 입을 열었다. 제가 톡으로 보낼게요. 우영감은 실처럼 가는 눈으로 홍 여사를 한번 째려보고 다시 말했다. 끝까지 약사 선생 놀이는 하고 싶은가 보네. 우영감님 그만해요. 장 선생님한테는 그게 상처라고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에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홍 여사도 너무해. 왜 나한테는 영감 하고 저짝한테는 장 선생님 하는겨? 속으로 나 무시하는겨? 장 선생님 나가요. 진돌이도 너무 오래 혼자 있었어요. 홍 여사가 장영감의 소매를 잡아 끌고 문 밖으로 나갔다. 경로당 앞에서 가슴줄을 메고 기다리던 진돌이가 홍 여사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다. 진돌아, 저 안에 심통난 영감탱이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불쌍해라. 내가 너 주려고 간식 하나 사왔어. 홍 여사는 직접 코바늘로 뜬 빨간 가방에서 쇠고기 맛이 나는 강아지 껌을 꺼내 주었다. 뭘 이런 걸 우리 진돌이 호강하네.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 우영감탱이. 다른 경로당에서 왕따 당하니까 이리로 와서는 집어릇 못 고치고 여기서도 또 보는 사람마다 시비 걸고 다닌다니까요. 허허, 내가 무릎에 좋은 영양제 이름 톡에 넣어 놓을게요. 아이고 장 선생님 고마워요. 고맙긴요. 아직 제가 쓸모가 있으니 좋죠. 이제 손주 데리러 학교로 가요?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가는 길이면 저도 이 녀석하고 초등학교로 한 바퀴 돌아야겠네요. 장영감이 홍 여사에게 같이 가자는 손짓을 하자 홍 여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저는 학교 앞으로는 못 가요. 손주 데리러 가는 거 아니셨어요? 홍 여사가 한마디가 잘려나간 왼쪽 약지를 문지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손주가 앞에 서 있지는 말고 저만치 떨어져 있으래요. 친구들이 손가락 없는 할머니 볼까봐 창피한가 봐요. 젊을 때 공장에서 미싱 돌리다가 이렇게 된 건데 다 지네 아빠 키운다고 이러고 산 건데 어쩌겠어요. 우리 손주가 나 때문에 풀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죠.
쓴웃음을 지으며 홍 여사가 다시 한번 네 번째 손가락을 어루만졌다. 결혼반지 끼워보는 게 소원이라는 홍 여사의 농담에서 그간 녹록지 않았을 세월이 다 느껴졌다. 장영감이 입술을 꾹 다물고 짐짓 고개를 끄덕였다. 장영감은 진돌이와 함께 연남동 공원으로 걸어갔다. 오후의 연남동은 밤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로 복잡거렸다. 늦봄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높아지는 기온에 반팔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드문드문 볼 수 있었다. 공원으로 이어지는 작은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 빨래방에서 빨래를 하나룸 가지고 나오는 젊은 아가씨가 유독 눈에 띄었다. 모두 귀에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을 보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가는데 그 아가씨는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무슨 깨달음이라도 얻은 사람처럼 장영감은 아가씨가 나온 빨래방 앞으로 갔다. 연남동 빙굴빙굴 빨래방. 깔끔하면서도 정감 가는 글씨체가 박힌 간판이었다. 그 위에 노란 할로겐 등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아늑하게 비추고 있었다. 상가 앞면은 위에서부터 성인 허리 높이쯤까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안이 잘 보였는데 아래쪽은 상아색과 회색이 옅게 섞인 벽돌들로 촘촘히 이루어져 있어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주었다. 봄햇살이 대형 세탁기가 돌고 있는 안쪽까지 깊숙이 내리쬐고 있었다. 창가 쪽에 놓인 나무 테이블에는 커피 머신이 올려져 있고 벽 한쪽에 위치한 낮은 책장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다. 빨래방이 무슨 도서관 같기도 하고 카페 같기도 하다. 세상 참 좋아졌네. 그렇지 진돌아? 진돌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흔들었다. 대문을 열고 집 마당에 들어선 장영감은 제일 먼저 빨랫줄에 걸려있는 이불을 만졌다. 아직 축축하긴 하지만 조금 더 말리면 될 것 같았다. 문제는 냄새였다. 진돌이의 오줌 냄새가 고약한 것인지 아니면 오래된 세탁기가 영 제 기능을 못하는지 냄새가 쉬이 없어지지 않았다. 장영감이 코를 대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오늘 당장 깔고 잘 것이 없는데. 장영감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진돌이는 빨간 방울토마토가 심어진 화단 앞에 배를 깔고 따스한 햇살을 맞았다. 그때 대문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장영감이 대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다. 며느리 손에는 북어포 꼬리가 삐져나온 백화점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다. 오느라 수고들 했다. 수고는요, 운전은 차가 하는데요. 아들이 검정말이 뛰어오르는 듯한 로고가 새겨진 포르쉐 차키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장영감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단출하게 아내의 제사를 지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난 아내였기에 제대로 된 영정사진이 없었다. 그나마 50대 초반에 찍었던 여권 갱신용 사진이 있어 그것을 영정사진으로 썼다. 죽기 전보다 20년은 더 고운 모습이었다. 손주가 영어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아들 내외가 데리러 가야 했기 때문에 8시 전에 제사를 치렀다. 매캐한 향냄새가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아들과 며느리는 서둘러 상을 치웠다. 수찬이 본 지도 오래됐는데. 오래되기는요, 설에 와서 세배도 드렸잖아요. 장영감이 아쉬운 기색을 드러내자 아들이 대답했다. 이제 막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과일이 든 쟁반을 들고 와서 장영감 옆에 앉았다. 진돌이가 있어서 적적하진 않으시죠? 낮에 경로당도 가고 햇빛도 쬐고 그러세요. 배를 깎으며 며느리가 말했다. 그래, 진돌이가 있어서 좋다. 여기 공원길 산책도 같이 하고 바깥 구경도 하지. 이쪽에 재미있는 가게들이 많이 생겼어. 재미있는 가게들이요? 그래, 오늘 산책하다가 봤는데 빨래방도 카페처럼 잘 차려놨더구나.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으라고. 하여간 요즘 사람들 참 커피 좋아하지. 어딜 가나 커피는 빠지지 않아. 카페인이 좋다고는 해도 중독성이 있어서 오히려 조리대 차나 녹차 같은 걸 마시는 게 좋은데. 너도 병원에서 커피 말고 녹차나 다른 차를 마셔라.
이 건강은 제가 잘 챙기니까 걱정 마세요, 아버님. 아버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들이 긴장한 듯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입을 열었다. 여기 집이요. 됐다. 그만 말해라.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안 들어도 뻔하지. 또 그 얘기 아니냐. 상가로 개조해서 세 주라는 얘기. 나는 어디 작은 아파트에 가서 살고. 그렇게 화만 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드라마 작가 하는 우리 처제도 이 동네에 건물 한 채 매입해서 다달이 월세 받고 있잖아요. 안정적인 수입원 있으면 좋죠. 또 요즘 여기가 연트럴파크라고 해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요. 산책하시면서 재미있는 가게들도 보셨다면서요. 다른 사람들은 하다못해 빨래방이라도 돌리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왜 꾸역꾸역 혼자서 이 넓은 집을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배를 야무지게 깎아 접시에 놓아두던 며느리가 목청을 높이는 아들의 옆구리를 꾹 찔렀다. 이 말도 맞아요. 혼자서 여기를 다 쓰시기에는 청소하시기도 불편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 여기 상권이 좋아서 임대료도 아버님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받을 거예요. 2층 버려두는 것보단 낫잖아요. 다시 말한다. 난 싫다. 장영감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듯 아들이 목소리에 더 힘을 주었다. 우리 수찬이 오렌지 카운티 페어몬트 준비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학비가 얼마인지나 아세요? 1년에 1억은 기본이라고요. 또 이 사람하고 수찬이 캘리포니아로 보내면 거기서 살 집이며 차며 식비며 생활비며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오렌지 카운티? 수찬이를 미국으로 보낸다는 말이냐? 요즘 일반 학교 나와서 경쟁이 돼요. 나는 너 일반 학교 보내고도 대학병원 의사로 잘만 키웠다. 나는 연필 한 자루로 공부해서 여기까지 일구었고. 또 그 소리. 아들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하고 혼잣말로 작게 내뱉었다. 너희가 뭐가 모자라니? 강남에 떡하니 좋은 아파트 살면서 왜 자꾸 욕심을 부려? 그래,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살아. 너희 그 아파트 들어갈 때 내 돈 받아가면서 뭐라고 했냐? 남들만큼만 살려고 거기 들어간다고 했지. 아버님, 요새 누가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살아요? 더 하고 살아야죠. 그래야 더 잘 살죠. 그래서 더 가르치려는 거예요, 우리 수찬이. 내 말이 이거야. 왜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하냔 말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힘들지만 결국엔 수찬이가 힘들어져.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든. 말이 안 통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아들이 일어나 웃옷을 챙겨 입었다. 그럼 여기서 그 돈도 안 되는 아버지 소중한 추억 끌어안고 사세요, 평생. 여보 일어나. 수찬이한테 늦겠어. 깎던 배를 내려놓고 며느리가 일어났다. 장영감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장영감 옆으로 진돌이가 올라왔다. 곧 쿵소리가 들렸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돈이 안 되면 추억이고 그리움이고 다 버려야 하는 거냐, 진돌아? 진돌이가 장영감의 슬픈 눈망울을 보고 주름진 손을 핥아주었다. 장영감은 5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챙겨 한 입에 삼켰다. 오메가3와 비오틴, 칼슘, 마그네슘, 종합 비타민이었다. 그리고 진돌이가 또 못 나가는 일이 없도록 현관문을 잘 고정해 두었다. 마당에서 마른 이불을 가져와 거실에 깔고 몸을 뉘었다. 축축하지 않게 잘 말랐지만 뒤척일 때마다 여전히 진돌이의 오줌 지린내가 풍겼다. 마트 직원이 알려준 초고농축 섬유 유연제를 썼는데도 냄새가 나네. 장영감은 최대한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에서 유튜브 앱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하나하나씩 구독해놓은 채널들을 살폈다. 주로 정치 관련 채널들과 식물 기르는 법을 알려주는 채널들이었다. 아, 홍 여사한테 톡 보낸다고 했지? 그제야 홍 여사에게 무릎에 좋은 영양제 목록을 보내기로 한 것이 생각났다. 장영감은 여러 가지 영양제 이름을 써서 메시지로 보냈다. 장영감은 약국을 하는 50년 동안 한 번도 임의로 문을 닫은 적이 없었다.
아내는 그 점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병원이 문을 닫는 시간에 약국이라도 열려 있어야 한다며 아픈 사람들을 위하는 장영감의 책임감에 반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곤 했다. 아내는 혼자 있는 시간에 지금의 장영감처럼 집을 가꿨다. 일주일에 한 번 약국이 문을 닫는 날이면 기다렸다는 듯 장영감과 함께 고양시에 있는 모종을 파는 하우스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나무와 여러 가지 씨앗을 사와 마당에 심었다. 마당에 뿌리를 내리고 담장을 넘어갈 만큼 커버린 대추나무와 여러 가지 꽃들이 장영감에게는 절대 이 집을 상가로 만들 수 없는 이유였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장영감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문득 머릿속에 24시간 문을 연다는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이 스쳐갔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겠다. 싱글 사이즈의 이불이라서 김장 비닐에 알맞게 들어갔다. 장영감이 진돌이와 함께 빨래방으로 걸어갔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 연남동에는 낮보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술은 힘으로 먹는다고 했던가 이제는 청주 2잔도 버거워진 장영감은 잔디 위에 아무것도 깔지 않고 맨 땅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는 젊은이들의 활기가 부러웠다. 진돌이는 장영감의 발 옆에서 보폭을 맞추며 걸어갔다. 둘은 금세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앞에 도착했다. 유리창에서 보이는 자리에 진돌이를 잠시 묶어두려고 했는데 반려동물 동반 입장 가능이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함께 들어갔다. 장영감은 이용법을 살폈다. 노인들도 제법 오는지 꽤 큼지막한 글씨로 자세하게 쓰여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었다. 장영감이 세탁기에 오줌 냄새가 나는 이불을 넣었다. 건조기에도 미리 이곳의 시그니처 향이 난다는 섬유유연제 시트 2장을 넣어두었다. 문 옆에 진돌이 줄을 고정해 놓은 장영감은 책장으로 향했다. 읽을 만한 것이 있는지 고르려고 했지만 딱히 손이 가는 책은 없었다. 그래서 빈손으로 창가 앞 테이블 바에 앉았다. 나무로 된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니 밤 11시가 넘은 공원의 풍경이 흥미로웠다. 저게 다 추억이 되는 거지. 안 그러냐 진돌아? 시간은 돈 줘도 못 돌리고 청춘은 억만금을 줘도 다시 오지 않아. 얌전하게 앉아있던 진돌이가 대답하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네가 말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장영감이 창밖을 보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연두색 다이어리로 시선을 돌렸다. 누가 놓고 간 건가 싶어 한쪽 구석으로 치워 놓으려 했는데 얼핏 보니 여러 사람의 손때가 탄 듯했다. 장영감이 호기심에 다이어리를 펼쳤다. 첫 장 구석에는 모두가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세상이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뒷장까지 펜촉에 긁힌 걸로 보아 굉장히 힘을 주고 쓴 것 같았다. 연두색 표지로 된 그것은 시시콜콜한 일상이 담겨 있는 여느 다이어리와는 달랐다. 1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간 달력에 빨간 별표가 그려져 있었다. 11월 25일 무슨 날이지?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인데 원래 주인 생일인가? 다음 장에는 인출, 수거, 전달 3개의 단어가 큼직하게 쓰여 있고 그 밑으로 조직도처럼 촘촘히 1-1구역, 1-2구역, 1-3구역 등 알 수 없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글씨체가 이어지던 마지막 장에는 펜으로 급하게 그려 넣은 듯한 남자의 얼굴 그림이 있었다. 가늘고 긴 실눈에 옅고 짧은 눈썹, 높지만 약간 휘어있는 듯한 콧대, 얇은 입술. 낯이 익었다. 딱 누구라고 떠올릴 순 없지만 분명히 한 번은 만났던 사람의 얼굴이었다. 장영감은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모든 장을 훑고 샅샅이 글자들을 보았지만 이 남자에 대한 단서는 없었다.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 것일까? 장영감이 오랜 기억까지 되짚어 보았지만 도통 그림의 남자가 누구인지는 생각나지 않았다. 골똘히 한 생각만 하니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팠다.
장영감은 이 그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 뒤로 빨래 기다리는 중 심심하다라는 낙서부터 시작하여 연남동에서 혼밥하기 좋은 식당 추천, 이번 주 소개팅에 무슨 옷을 입을까요? 같은 사소한 질문들과 답변이 적혀 있었다. 빨래방 주인이 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다이어리에는 여러 사람의 크고 작은 고민이 적혀 있었다. 살기 싫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사람들의 답글이 달린 글들도 많았지만 문득 이 글에서 손이 멈췄다. 이 글 밑에는 아무도 글을 적어주지 않았다.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함부로 한마디 거들거나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 장영감은 고심 끝에 테이블 위에 있던 펜을 들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다. 흙 속에 있는 토양 박테리아는 항우울제 성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라떼는 이라고 요즘 사람들은 싫어할 테지만 옛날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때는 흙 파먹고 놀았다. 그때가 생각납니까? 아무 근심 없이 행복했던 시절 아마 우리는 흙을 만지며 우울한 기분을 씻어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화분 기르기를 권합니다. 직접 흙도 만지고 햇빛도 쐬어주고 물도 주고 가끔 통풍도 시켜주며 스스로도 바람을 쐬어보세요. 내가 화분을 기르는지 이 조그만 식물이 나를 가꾸는지 모를 만큼 기분이 훨씬 나아질 겁니다. 장영감은 반듯한 궁서체로 글을 다 쓰고 난 뒤 펜을 내려놓았다. 어느새 중간에 실행시켰던 건조기까지 다 되어 있었다. 이 사람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장영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건조기를 열어 이불을 꺼냈다. 그간 알게 모르게 났던 쿰쿰한 노인 냄새까지 말끔히 날아간 듯해 이불에 코를 묻었다. 이곳에 자주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장영감은 가져왔던 비닐에 이불을 넣고 진돌이의 가슴줄을 잡았다. 빨래방에서 나온 장영감은 옆에 위치한 편의점에 들어갔다. 음료가 진열된 냉장고 앞에 서서 천천히 음료를 골랐다. 어쩐지 다이어리의 글에 답글만 써놓는 것보다는 글을 쓴 누군가에게 비타민이 들어있는 자양강장제라도 선물해주고 싶었다. 장영감은 원래의 것보다 더 넓은 병으로 된 비타민 음료 한 병을 들었다. 계산을 마친 뒤 다시 빨래방으로 들어가 다이어리 옆에 자양강장제를 놓았다. 그때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12시가 넘은 늦은 시각이었다. 여자의 눈 밑에는 검푸른 다크서클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들고 온 빨래 바구니에서 딸기 그림이 그려진 분홍색 내복이 삐져나와 있었다. 장영감은 어린아이의 내복과 자신을 보고 흠칫 놀라는 여자를 보고 이 사람이 자신이 답글을 단 그 글을 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영감이 약국을 운영할 때 육아 우울증을 앓는 여자들이 종종 찾아왔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위해 항시 대기 자세를 취하고 있어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했다. 긴장감을 넘어 불안감까지 들고 무기력감이 느껴진다며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우울증 약을 달라고 했다. 장영감은 우울증 완화 성분을 가진 노이로민정을 줄 수도 있었지만 쉽게 그것을 주지 않았다. 대신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홍합과 몸에 이로운 성분으로 우울증을 예방해주는 꿀을 먹어보라고 추천했다. 이렇게 해도 정 힘들면 그때 약을 주겠다며 인자한 웃음과 함께 자양강장제를 서비스로 건넸었다. 장영감은 혹시나 눈앞의 여자가 그 글을 쓴 사람이 맞더라도 자신이 아는 척을 하면 다시 다이어리에 글을 남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서둘러 진돌이와 함께 빨래방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며 글을 쓴 사람이 맞다면 자신이 그 글 아래 적어놓은 글을 얼른 읽기를 바랐다. 하지만 여자는 장영감을 의식하는 듯 세탁기에 빨래를 넣으며 창밖만 조심스럽게 살폈다.